자,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키움TV의 김덕희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고객을 사로잡는 말에 대해서 이어갈까 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사람의 설득은 복잡하거나 어떤 학문적으로 깊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다. 다시 얘기해서 섬세한 작은 차이의 심리적인 변화에 대해서 설득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흔히 그 아하고 어가 다르다란 말이 있지만 그 작은 차이가 사람한테 설득이 되는데 결국은 뭐냐면 고객은 나한테 얼마나 이득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 상대가 즉 디자이너가 나를 위하는지 자기의 이득을 위하는지의 촉각을 본능적으로 우리가 쓰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앞서 말했다시피 성공한 사람들은 상대가 어떤 이득을 얻느냐에 초점을 맞춘다. 즉 가장 상대가 듣고 싶어하는 얘기, 즉 상대가 이득이 나는 얘기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거에 이어서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15번째 섹션에 있는 고객의 생각이 아니다라는 말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자, 이 책을 조금 인용해보죠. 바다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은 바다를 즐긴다. 잘 보면 바다가 무서운 것이 아니라 바다를 무서워하는 사람이 있고 바다를 즐기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다시 말해서 바다가 문제가 아니라 바다를 무서워하는 마음이 있는 거죠. 즉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고객이 무섭거나 고객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고객을 두려워하는 내 마음에 상이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내가 알아차려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대개는 이거 고객이 부담일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고객이 부담이 아니라 그것을 권하는 사람의 부담이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교육 중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고객의 부담을 걱정하면 언젠가 그 부담은 내 인생의 부담으로 남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제가 자극을 주려고 많은 말을 합니다만은 그래서 여러분은 지금 내가 느끼고 있는 부담이 내 부담이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가고 그거를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거를 통해야만이 우리가 고객을 설득하는 힘, 파워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망설이지 마라. 머뭇거리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어차피 판매하거나 고객을 설득하는 사람이면 본인 스스로가 넘어야 될 산입니다. 그 누구도 이것을 대신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잊지 마세요. 고객을 생각하는, 즉 고객을 설득할 때 생각하는 부담은 결코 고객의 생각이 아니라 나의 마음 상태라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산을 꼭 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장은 16번째로 오찬의 효과예요. 사람을 설득할 때는 그 말보다 그 말의 어떤 분위기라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기 보면 사람은 결코 본능에 의해서 설득이 좌우된다. 그 본능은 뭐냐? 본능은 오감, 즉 촉각, 시각, 미각, 후각, 청각 등에 의해서 인지되고 상대는 그걸 통해서 내가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를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기침 때문에 차를 마셨습니다만 미용실에서 최소한 차를 같이 마신다든지 아니면 식사를 한다든지 이런 관계 설정에 뭔가 미각적인 먹는 거를 통했을 때 우리는 고객의 설득 효과가 훨씬 뛰어나다는 겁니다. 어떤 관계 형성 없이 그냥 설득하는 것보다 이런 관계를 통해서 고객과 교감을 이룬 다음에 설득하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저도 지금 제 서울 센터에서 이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되게 사람들을 미팅하고 만날 때는 언제 가지요? 라고 하거나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저는 대개는 제가 약속 시간으로 가장 많이 쓰는 시간은 대개는 12시예요. 점심 드시게 오세요 해가지고 그 시간에 형님과 식사를 하고 만나서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90% 이상이 됩니다. 물론 꼭 설득이 그걸 아니더라도 사람은 밥 먹는 거는 기본적인 관계예요. 자, 그래서
부모님이 자식을 보면 시간과 상관없이 6시간, 밤 11시간, 12시간 만나면 아니면 전화하면 밥은 먹었니? 라는 건 기본적으로 부모님이 생각하는 멘트예요. 실제 그 밥은 밥이 아니죠. 즉 상대를 생각하고 염려하는, 즉 걱정해주는 내 마음의 기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천의 효과 이 부분은 생각보다는 우리 마음을 건드리는 깊은 거다. 그래서 고객이 오면 식사를 준비해 준다든지, 즉 간식을 준비해 준다, 차를 준비해서 고객과의 이런 소통을 통하고 설득하는 것이 훨씬 뛰어나다. 자, 그 다음에 17번째는 17번째는 반복의 효과입니다. 반복의 효과. 제가 일전에 학교에 어떤 담당을 하면서 1년 동안 정말 많은 강사들의 강의를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강사 중에서 정말 제가 닮고 싶었던 강사분이 있어요. 정말 학생들이 좋아하고 열광하고 집중해요. 그래서 그분을 제가 쳐다보면서, 제가 40대일 때 그분을 보면서 언제쯤 나는 저분처럼 강의를 잘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분을 연구하게 됐는데, 그분의 강의의 장점은 어떤 내용에 엄청난 것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분은 어떤 말들을 반복하는 방법을 아주 본능적으로 잘 쓰고 있다는 거죠. 물론 여러분이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이 반복이라는 것이 똑같은 말의 반복이 아니라 똑같은 의미의 반복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면 얘기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고객님 사랑합니다가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너무 좋아요. 제가 이렇게 관심이 많이 갔는지 모르겠어요. 별 때마다 참 설레입니다. 이런 식으로 같은 맥락의 말을 반복하면서 깊이 심어주는 거죠. 이것이 넓게 하는 것보다 그 내용을 반복해서 심어줬을 때 집중력이 생기고 설득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에 그런 예시를 적어놨어요. 고객님 머릿결이 건강하셔야, 고객님도 건강한 머릿결이 원하시잖아요, 그죠? 고객님 머릿결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머릿결이 건강해야 손님도 그 건강한 머리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건강한 머릿결에 관심 갖고 계시죠? 이렇게 해서 건강한 머릿결이라는 부분을 집중 반복하는 효과를 활용하라는 거죠. 스타 명사나 설득을 잘하는 사람들이 쓰는 기법입니다. 다시 말하면, 정리하면, 설명을 길게 하지 말고 단순한 말을 반복하는 것이 설득 효과에는 엄청나게 뛰어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하나 넘어가서 19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째는 뭐냐면 유니폼 효과예요. 제가 여기에는 옷이 날개다, 옷이 매출이다 라고 표현을 해놨습니다만은 유니폼 효과예요. 특히 미용은, 음식은 지금 바뀌었단 말이에요. 제가 교육 중에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맛있는 음식이 중요하지만 주방장이 하는 음식을 먹을래요? 셰프가 하는 음식을 먹을래요? 라는 거죠.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건 똑같다는 거죠. 근데 그 어떤 트렌드, 패션,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미용은 뭐냐 하면 단지 기능업에서, 서비스업에서 이제는 전문업에까지 단계에 와 있다는 거예요. 생존하기 위해서는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 기술, 서비스 플러스의 전문가로서의 영역, 즉 능력을, 그런 이미지를 동시에 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옷을 정말 잘 입어야 된다. 일종의 유니폼은 사람의 권위를 나타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병원에 가면 의사의 디플로마를 보게 되죠. 특히 뭐라고 그래요? 그분이 대학 강의를 가거나 하지만 그 번거로움이 쉬운 게 아니라 대학교 강의 나가는 교수님이 치료한다라는 이 가치예요. 믿음이죠. 신뢰. 그렇기 때문에 기다리거나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스케줄을 맞추는 거예요. 이렇듯이 이 옷은 일종의 권위, 신뢰를 동시에 업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정확히 표현하자 보면 옷 유니폼을 바꿨을 때 고객의 신뢰도는 보통 약 40% 전후 정도 업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뭐야? 전문가에 맞게 옷을 입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 책에는 이제 그렇게 제가 써놨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좋아하는 태진아가 있는데, 가수 태진아님이 있는데, 만약 그분이 청바지를 입고 트로트를 부른다고 할 때는 어떨까? 태진아 가수, 태진아님일까? 거기에 맞는, 즉, 전문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된다는 말을 설명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유니폼, 제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적어도 내 경쟁 구역에 있는, 경쟁 지역에 있는 지역에서는 옷을 가장 잘 입는 미용사가 되라. 예를 들면 내가 부산에 있다 그러면 부산에서 제일 옷을 잘 입는 미용사, 내가 대전에 있다 그러면 대전에서 제일 옷을 잘 입는 미용사, 내가 광주에 있다 그러면 광주에서 적어도 옷을 잘 입는 미용사가 되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미소가 불러오는 신뢰, 미소 효과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중국 속담에 웃지 않으면 장사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만은 인간관계나 비즈니스나 서비스에서의 미소는 기본적인 거죠. 즉 호감도를 높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감은 결국 뭐야? 나를 믿게 하는 신뢰도를 높이는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소는 세상에 가장 좋은 화장품이다. 미소 없는 미는 향기 없는 꽃이다.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호감이 생기고 예뻐 보인다. 말도 안 했는데 편안한 미소 때문에 생긴다는 거죠. 환하게 미소를 띠고 고객을 응시하며 고객의 미소 띌 때까지 기다려라. 얼굴에 같은 미소를 띠게 생기면, 같은 얼굴에 미소를 띠고 같이 그런 생기가 생기면 고객은 나의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돼 있다는 뜻이다. 그런 과정까지 우리가 미소로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관계가 만들면 계속 웃는 건 아닙니다. 관계가 생겨서 소통이 되고 나면 핵심적인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미소를 살짝 머금고 진지한 포즈로 얘기해야 돼요. 괜찮으시죠? 말할 이유 없잖아요, 그죠? 이거 너무 좋아요. 제 고객들은 거의 해요. 이런 화법들을 쓰면서 고객을 응시할 때는 웃으면 안 돼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거 하면 좋아요. 제 고객들 다 해요. 그럼 뭐야? 미소로 만든 신뢰도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형성할 때까지는 가라앉아 하고 나서는 전문가로서 진지함을 보여줘야 된다. 괜찮으시죠? 안 할 이유 없잖아요? 진지한 것. 그래서 고객을 설득하면 됩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한 방송은 오늘까지로 전편 나눠서 하고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이 책을 구매해서 한번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자, 제가 이제는 다른 거를 가지고 또 방송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늘 이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한테 도움이 돼서 여러분의 성공에, 행복에 큰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